안녕하세요. 오후장타워 김보람입니다. 이천선을 두고 횡보하는 모습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장소감 이 때문에 2007포인트까지 올랐다가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조정을 받으면서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물도 겹치면서 코스피는 또다시 2000선 아래에서 상승폭이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까지 나흘째 올라서 530선 중반에서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금요일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고 다음 주는 EU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스페인 문제 조율 과정이 다시 한번 주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 증시 전반까지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의 국채 매입에 관련한 발언과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깜짝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호재에 힘입어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장주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2000선을 재탈환해 2007선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차익 실현에 따른 매물로 인해 상승폭을 서서히 반납했는데요. 1995선까지 밀려났습니다. 매수세를 이어나가던 외국인이 오전 10시 반 구간 매도로 돌아선 가운데 개인들이 매도세가 더해져 상승폭을 축소했는데요. 2000선을 목전에 두고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장 초반 매도 우위를 보이다가 국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확대하며 매수 우위로 돌아섰는데요. 기관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약세 전환으로 장중 고점 대비 탄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현재는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기관이 999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598억 원, 392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 모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각각 1,212억 원, 184억 원 정도 총 1,396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며 주가를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중인 가운데 전기가스 업종이 밀리고 있는데요. 전기전자와 건설업종도 소폭 약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정밀 업종은 일부 종목의 급등으로 6%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식료품과 증권, 은행업종도 동반 상승을 기록 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시총 1위인 삼성전자는 3분기 깜짝 실적 발표에 힘입어 1% 이상 올랐지만 차익 실현에 따른 매물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코스닥 시장은 오늘 역시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개장과 함께 533선에서 거래로 시작한 코스닥 지수, 기간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폭을 높였습니다. 특히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장중 정고점인 534선을 돌파했는데요. 이후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현재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기관이 79억 원, 외국인이 12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550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 거래가 26억 원의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송과 유통, 출판 매체 복제, 의료정밀기기, 컴퓨터 서비스, 반도체, IT 부품 등이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건설, 섬유의료, 인터넷, 일반 전기전자, 제약 등은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YG엔터테인먼트가 단기 급등에 의한 차익 실현 매물로 주춤하고 있는데요. 이 사이 SM이 새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던 SM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 5위까지 껑충 뛰어오르면서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하락으로 장을 개장했습니다. 간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국간이 텅 빈 유럽에는 각국 정부의 국채를 사들일 준비가 돼 있다라고 선언한 점이 환율을 끌어내렸는데요. 여기에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떨어지는 등 미국 경제 지표가 기지개를 켜는 점도 환율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환율은 전날보다 2원 10전 내린 1,111원에서 거래를 시작한 이후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는 2원 80전 내리면서 1,111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0.66%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35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깜짝 실적 발표를 해서 장 초반 강세를 보였지만 차익 실현의 매물로 인해 현재는 약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이어서 현대차입니다. 장 초반에는 사흘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약세로 돌아서 현재는 24만 4천 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반면 현대모비스는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31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기아차는 0.28% 약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0.52% 강보합세를 이어나가면서 96,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0.39% 강보합세, SK하이닉스도 0.43% 강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현재 1% 이상 빠지면서 27,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와 다음도 1% 내외로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SM이 눈에 띄는데요. 7%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면서 7만 원 선을 달아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CJ ENM이 0.16% 강보합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가 0.13% 약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영이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993포인트로 상승폭을 1포인트 정도로 줄인 상황이고 원달러 환율은 1109원까지 연중 최저치로 내렸다가 현재는 1110원대에서 낙폭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시각 시장 흐름 보다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관 쪽에서 매수해주고 있고 프로그램 통해서도 매수 물량 유입되면서 상승을 지원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또다시 매도하면서 2,000선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부분은 지금 일단 기관에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죠. 960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는데 대부분의 부분은 좀 프로그램 쪽 매수가 좀 큰 것 같고요. 프로그램 쪽에 한 1,300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국가지방 쪽에서 오늘 1,500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는데 좀 그런 많은 비중이 좀 프로그램 쪽 매수에서 좀 유입이 되고 있다. 투신과 기금은 역시 좀 매도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한 76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도 한 180억 정도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는 초반에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오늘 잠정 실적 발표 부분이 상당히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지수가 좀 상당히 좀 강하게 출발이 되고 2,000포인트 위에서 출발이 됐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약간의 상승은 좀 탄력이 좀 둔화가 되면서 다시 뭐 1993포인트 역시 이제 2,000포인트를 전후해서 그 안에 좀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좀 오늘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 760억 정도 지금 매도가 나오는데 경기전자에 대한 매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삼성전자도 일부 매도를 하겠지만 매도를 하는 쪽은 삼성 SDI라든가 뭐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죠. 한 5% 정도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또 뭐 우려감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어떤 뭐 매물이 좀 나온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실적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일전에 올라왔던 부분 앞으로의 또 기대감 때문에 사실 올라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또 하락을 하는 같은 이유에서 또 하락하는 부분이 좀 그러한 특이한 모습이고 그 부분은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운수장비에 대해서도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한 100억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철강금속 쪽은 좀 사고 있고요. 일부 뭐 의약품 쪽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유통 쪽 이런 쪽은 조금 작지만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 매도하는 쪽은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쪽에 좀 집중이 돼 있지만 그런 금액적으로 봤을 때 한 760억 정도의 지금 현재 규모라면 아직까지 뭐 크게 매도한다. 제가 좀 계속 긍정적인 그런 시각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매도의 기조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금액적인 부분으로 크게 뭐 많이 매도한다. 이렇게까지는 아직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잘 그리고 135만 원 오늘 상승 이후에 약간 눌리지만 현재 130만 원대 계속 유지를 잘 하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지만 4분기 때 약간은 더 저조할 수 있다는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 이미 반영됐다는 그러한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뭐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들고 약간의 조정을 보여준다고 해도 앞으로 추세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전히 시장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를 하고 있고 코스닥 쪽을 좀 보면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뭐 직전 고점까지도 돌파되는 아주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매수되는 그러한 쪽은 이따가 종목으로 또 업종으로 점검을 해보겠지만 오늘 AM, OLED 관련 종목들의 강한 흐름들 그리고 IT 부품, 스마트폰 부품이겠죠. 이러한 쪽이라든가 또 엔터주라든가 이런 쪽에 강한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일단 코스닥 쪽도 직전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여전히 저는 좀 시장의 흐름은 우리 시장이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인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여전히 그렇게 좀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이는 업종, 그 안에 종목 움직임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특징 업종을 좀 보자면 아까도 좀 예. 언급해드렸지만 AM, OLED 관련 주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투자를 재개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으로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엔터주 그리고 제약주, 자원개발 관련, 셰일가스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모바일 게임 관련 주들 이러한 쪽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종목별로 그리고 계속해서 강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실적과 성장성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종목들의 개별적인 종목의 흐름들 대형주의 어떤 경기 민감주보다는 좀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쪽들, 이런 쪽들이 더 가지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어쨌든 그 이면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보자면, 명분을 보자면 실적이 기반이 되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고 이런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본으로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좀 당분간은 좀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지금 계속 갇혀있는 구간 안에서는 그러한 흐름은 계속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균형이라는 부분, 사실 말이 균형이라는 게 상당히 쉬운 거지만, 실제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상당히 쉬운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그런 균형을 좀 맞춰가면서, 말씀드리는 그러한 대형주 쪽에서는, IT라든가 자동차, 그리고 화학주 이런 쪽은 포트에 또, 들고 가는 전략, 그리고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가지고 같이 매매를 하면서, 수익률에서 또 소외되지 않는, 그러한 전략을 좀 펼쳐야 된다 이런 구간이라고 좀 어려운 구간임에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금 점검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계속해서 지금 계속 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적인 부분도 그렇고 업종 강한 흐름이 나타나는 업종도 그렇고 계속 반복되면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고요. 종목별로 오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현재 오늘 상승 출발해서 직전 고점 거의 140만 원까지 거의 다 왔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돌파를 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 아닌가. 오늘 차익 실험 매물이 일부 좀 나오고 앞으로의 4분기 때는 조금 더 조조할 수 있다는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고 이미 호실적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 이러한 분석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약간의 조정 구간을 보여준다면 다시 한 번의 또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러한 시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관련해서 현재 또 지금 삼성전자에서 그 AM, OLED에 관한 물량 이러한 부분이 더 내년에 더 필요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또 삼성 디스플레이의 투자 재개 부분, AM, OLED 관련한 투자 재개 부분 이러한 부분이 또 연결이 되면서 현재 그동안 부진했던 오늘 AM, OLED 관련주들, AP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강한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 수반과 장대 양봉의 형성들. 그래서 이러한 좀 바닥 구간에 있는 AM, OLED 관련주들의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그러한 모습이고 SFA 이런 종목들도 SFA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약간의 방향을 좀 상방으로 돌려고 하는 그런 흐름도 좀 부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ICD라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다들 좀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바닥권을 좀 탈피하기 위한 그런 초기의 모습. 물론 이 투자가 재개됐다고 해서 바로 주가가 막 급등을 하고 이러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상당히 좀 하락 구간이 길었기 때문에 상승하면서의 어떤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만약에 이 종목들을 그 뜻은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대로 좀 홀딩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규 매수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자 한다면 그러한 관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포트에 좀 편입을 하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파트다, 그러한 섹터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제약주의 흐름도 일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실적과 성장성 그리고 종목별로의 어떤 신약에 대한 부분, 성장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 있는 종목들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동성제약이나 이런 쪽도 일전에 소개를 좀 해드렸지만 봉독 화장품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연모제 부분 주가의 흐름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시 매매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중에서도 저러한 한 달 정도 옆으로 횡보 구간을 거치게 됐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는 그러한 흐름이죠. 이러한 종목들은 다시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모바일 게임 쪽의 흐름을 보자면 컴투스라는 종목이 또 이러한 쪽에 또 해당이 되는 종목이겠죠. 그동안 제가 이러한 종목들이 신규 매수 접근하기엔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지만 오늘 같은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여기 옆으로 또 횡보하는 구간을 보여주고 다시 한 번에 상승하는 모습. 어제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바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유입이 되면서 강한 상승을 했고 오늘 약간의 상승 구간에서의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흐름이라면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러한 추가 상승을 위한 그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힌트를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신다면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포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관심 가져야 되는 섹터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모바일 게임주, 엔터주, 그러한 또 컨텐츠 관련한 쪽, 그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 다들 해당되는 것은 계속 여전히 시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때 어느 업황이나 이런 업종을 말씀드릴 때는 그러한 부분 좀 긴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루 만에 뭐 달라지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에서 계속해서 종목을 찾는다면 충분히 좀 어려운 장이긴 어렵다기보다는 상당히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러한 장인 것 같은데요. 일전에 이제 이런 개념인 거죠. Y젠터는 지금 현재 매매는 조금 곤란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SM은 매매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죠.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랬고 SM이 강하게 또 쳐올리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같은 업종 내에서도 순환되는 돈의 순환이 되는 흐름, 주식시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돈의 흐름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흘러가는 테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물 관련 테마보다는 일자리 쪽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러한 흐름들을 잘 좀 읽으신다면 여유 있게 그러한 흐름을 읽으시고 매매한다면 단순하게 차트만 가지고 기술적으로 대응한다기보다는 그러한 흐름들을 조금 여유 있게 좀 긴 시각으로 바라보시면서 읽어내신다면 충분히 이러한 시장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균형을 좀 맞추면서 대형주 쪽에서는 어느 정도 포트를 긴 시각에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은 들고 가고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 이렇게 변동성이 나타나고 실적과 성장성이 기반이 되고 다시 한번 강한 흐름이 나타났다가 조정을 보여주고 다시 또 강한 흐름이 나타나는 이러한 종목들 계속해서 접근이 가능하고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홀딩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지속 보유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같은 경우 또 눈에 띄는 종목이 팅크웨어나 이런 종목들 블랙박스 관련이죠. 원래 내비게이션 관련 종목인데요. 내비게이션은 이미 시장을 성숙기에 접어든 상태고 앞으로의 성장의 키워드는 바로 이 블랙박스 부분으로 봐야 되겠죠. 이러한 팅크웨어나 이런 종목도 충분히 현재 또 매매가 가능한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해서 또 이제 자화전자라는 종목, 카메라 모듈 이쪽에 이제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스마트폰 그런 관련해서 현재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가 800만 화소가 제품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1,300만 화소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동사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현재 상태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도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현금을 가지고 이러한 종목들을 좀 매매를 하면서 또 보유할 종목들은 보유해서 끌고 간다면 충분히 우리 시장이 지수가 상승을 할 때 충분히 수익을 그 전에도 계속 수익을 내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 우형우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오늘 문의 종목은 LG 예.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오늘 4분기 비수기 관련해서 이제 실적 악화 우려로 지금 급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목표가는 우선 3만 원으로 측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익자 같은 부분은 수익자로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 이익 실현을 권해드리고요. 매수 예정자분 같은 경우는 24,000원대부터 분할 매수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오늘 가장 문의가 많았던 종목 전략까지 세워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휴비츠입니다. 예. 제가 동사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휴비츠 같은 경우는 1999년에 설립된 국내 안광학 의료기계 1위 업체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본과 프랑스 업체가 60% 이상 과점 중인데요. 현재 일본 업체가 실적 악화와 구조조정 등으로 후발주자인 동사의
반사이익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성장 모멘텀은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총인구 대비해서 안경 착용률이 15% 수준으로 국내와 비교해 봤을 때 국내가 45% 이상인 것을 보면 향후 성장 모멘텀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에 있는 광학 현미경이 시장을 진출했는데 신규 사업 기대감으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차트 보시면 지금 매수가는 14,500원 선을 제가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17,000원입니다. 실제로는 17,000원 이상도 보고 있지만 과열권에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17,000원까지 제시해 드렸고요.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고가를 경신해서 15,50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는 제시하셨던 매수 가격까지 조금 조정을 기다렸다가 들어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탄력성은 더 있을 수도 있으나 지금 장 상황으로 봤을 때 약간의 조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4,500원 정도 선에서 매수하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네.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잘 가고 있는 종목 휴비트 전략 세워드리자면 14,500원에서 조정을 기다렸다가 목표가 17,000원을 노려보시는 전략이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 우영우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한 줄 뉴스입니다. 22 유럽중앙은행은 유로존 경제가 지속적으로 부진할 것이라면서도 기준금리는 동결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75%로 동결하기로 결정한 뒤 유로존 경제 성장은 지속적으로 부진할 것이며 점진적으로만 회복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루이스 데 귄도스 스페인 재무장관은 스페인에게 구제금융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런던 전경대에서 연설을 통해 스페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스페인은 물론 유로존의 미래를 위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준은 통화정책 운용을 위해 고용과 물가 목표치를 설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대부분 통화정책위원들은 구체적 수치를 사용하는 방안이 좀 더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데 동의했고 에반스 총재는 지난해부터 물가가 3%를 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실업률이 7%로 하락할 때까지 FRB가 분양 조치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이 트리플 A로 상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8월과 9월에 무디스가 AA3, 피치는 AA-, S&P는 A+로 상향한 바 있고 트리플 A 등급은 국가 신용등급 중 최고 단계입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8조 원이 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하지만 주가는 역시나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증시 방향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8조 1천억 원 발표하면서 사상 최고 실적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제 사상 최고 실적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예고되었던 부분이지만 분명 시장 예상치를 5천억 원가량 상회한 것은 의미 있는 뉴스입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 주가만 놓고 본다면 지난 9월 20일 이후 이미 6% 이상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 상당 부분 선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번 삼성전자 실적 발표 시장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 출회를 자극하면서 지수 상승 다소 저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번 3, 4분기 어닝 시즌이 적어도 주식시장의 새로운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는 부상하지 않을 전망이고 이제 지금 시장 변동성 활용하셔서 저가 매수 기회 노리는 매매 전략 역시 무리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다시 지수는 2천선 회복을 시도했고 다음 주 EU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스페인 조율 과정도 다시 한번 부각될 전망인데요. 그런 가운데 지금쯤이라면 대형주를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신 대로 저가 매수 기회, 지금 유효할 때 대형주 비중 늘려서 수익률 제고를 노릴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본격적인 글로벌 저성장 국면 진입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신다면 기업이익의 증가율보다는 안정적인 성장성 그리고 재무구조 재평가에 주목을 하실 것을 권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익 모멘텀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구조는 국내 종목 가운데 대형주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글로벌 정책 공조 이후에 이제 시장의 방향을 좌우할 변수로 스페인 문제가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주목을 받게 될 텐데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향방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이제 스페인 제한적인 구제금융, 그 은행 부분 지원을 위해서 1,000억 유로 구제금융 받는 것은 이미 전달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은 스페인 국채 투자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페인 경제 구조적 개선이나 은행 부실 해결이 단기간에 용이하지 않고 이제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이 어차피 스페인의 국채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어떤 미봉책에 불과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구제금융 신청하는 것이 유로존 리스크 완화나 어떤 도미노 현상의 사전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오늘 밤 미국 노동부에서는 고용지표도 발표되는데요. 최근 고용지표가 나쁘지 않았던 만큼 이번 결과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낙관적일 것이다. 이러한 의견이 많더라고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그 9월 실업률은 일단 8.2% 예상되고 있고요. 이는 전월 8.1%에서 소폭 상승. 또 비농업 부분 고용은 이제 11만 5천 명으로 전달 9만 6천 명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돼서 일단 눈에 띄는 회복세까지 나타났다고 결론 짓기는 이르지만 이번 고용지표 발표가 어떤 시장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글로벌 이슈를 보다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은 고용지표와 제조업 경기가 모두 예상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요? 예, 어저께 미국은 이제 예. 고용이 소폭 개선되는 모습이 보였죠.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4천 건이 증가를 했지만 네. 전문가 예상치 37만 명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어저께는 사실 빅 이벤트가 한 3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20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FOMC 의사 공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부 텍사스 증기류가 급락 후에 하루 만에 반등을 아주 크게 줬다라는 거죠. 20일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을 했죠. 그렇지만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국채 매입이 준비가 돼 있고 국채 매입 시작은 위기국이 그게 정부의 손에 달렸다. 스페인이 요청을 해야만이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FOMC 의사로 공개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의원들 중에 일부는 그렇게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중국의 경기 둔화나 유로존의 채무 위기, 그 다음에 다가오는 재정 절벽의 불안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차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어저께 그 시리아에서 날아온 포탄에 터키 국민이 5명이 숨진 데 대해서 터키가 보복 공격을 했죠. 그로 인해서 유가가 급락했다가 하루 만에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전일 하락분을 다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은 스페인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재무부 장관이 우리는 구제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스페인의 중앙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구제금을 신청하더라도 견딜 만큼의 우리가 감내할 만한 긴축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것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신청을 해야 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시기 조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19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20일 이후에 유로존에서는 유로 정례 정상회담이 있죠. 그 시점에서 스페인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9일 전에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 스페인에서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일단 시장은 계속해서 움직임이 유로존은 한 방향으로 주지 못하고 있고, 미국은 약간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늘 밤에는 실업률을 발표하죠. 실업률이 현재 시장 예상치가 8.2%죠. 혹시라도 8%를 깨는 모습이 나온다면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지지력이 더 세지고, 그로 인해서 시장의 방향성은 급격하게 상방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과 개인만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이 나홀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요즘 계속해서 매도를 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흔들고 있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매수를 하죠. 그렇지만 기관 중에서 잘 봐야 될 것 중에 기금이 지금 연 이틀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어저께도 1730억을 매도했고 오늘 430억을 매도했기 때문에 기금이 왜 파는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프로그램 매수는 베이시스가 슈퍼 콘탱커가 보이면서 지금 약 1360억 정도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업종별 모습 보시면은 개인들은 120억 정도를 매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도를 보는 운송장비 매도가 많이 나오고 금융업종에서 130억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는 화학하고 기계, 그 다음에 전기전자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마도 삼성전자가 서프라이즈의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도 전기전자에 몰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740억을 매도하는데 가장 많이 매도하는 것이 전기전자 330억이고요. 철강금속에서 130억 정도는 매수를 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에서 400억 정도 매도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은 890억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전기전자 쪽에, 그 다음에 금융업, 그 다음에 서비스업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철강금속에서는 120억 매도하는 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금에서 지금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데 전업종에서 매도하지는 않습니다. 화학하고 철강금속, 전기전자 쪽에서 매도하고 나머지 업종에서 그래도 소폭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오전 8시 40분에 3분기 실적을 매출 52조에 8조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다 그래서 한 1.6% 상승하는 모습이었지만 주가가 다시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의 항상 특징을 보면 실적 발표 전까지는 상승을 하다가 실적 당일날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오늘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현대모업스나 삼성생명, KB금융, SK텔레콤, 롯데쇼핑 같은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기, 두산중공업 같은 것도 역시 따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업종과 소폭 하락을 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이 약간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로즈스탁 이상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조정이 조금 나오면서 지금 주가는 1992포인트 선에서 혼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뭐 시장 예상치보다 더욱더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8조를 좀 넘는 영업이익을 나타냈는데요.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신다면 지금 8조를 냈다고 시장의 어닝 실적을 기록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일단은 뭐 좋은 기업들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다 4분기에 전망식도 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0년도 이후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요. 3분기에 뭐 실적이 좋았고 이제 4분기가 이거보다 더욱더 어닝 실적을 기록했다는 적이 딱 5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번 중에 5번 있었고요. 그만큼 지금은 4분기에 대한 약간의 불투명성이 약간 좀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예. 그리고 전고점까지 왔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속해 있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그만큼 지금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지려면요. 실질적으로 제품이 많이 판매가 된다든가 그런 뉴스가 좀 더 많이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다고 좀 보시는 게 좀 좋겠고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대응을 하신다면 홀딩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느 정도의 우리도 절반 정도의 매도 다음에 마지막 물량 같은 경우에 홀딩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137만 원에서 140만 원 사이는 지금 상으로 조금 뚫기 어려운 가격대가 아닌가. 그래서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거기를 돌파하는 시점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전략도 엄청 유효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코스닥에 지금 랠리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크게 지금은 테마군을 좀 미루는 종목군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엔터주 그리고 세 번째는 전자결제 관련주죠.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이저 세력이 어느 정도 움직인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치인 테마주에서 올려있던 어느 정도의 개인 세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주도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엔터주 같은 경우에 YG 엔터테인먼트가 시총 1조를 넘었는데 1조를 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상당하죠. 하지만 그 1조를 돌파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엔터주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1조를 돌파하기 전에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하지만 1조를 돌파한다는 거는 그만큼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기업들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 자체가 66,200원입니다. 그만큼 애플이라든지 삼성전자의 FPCB 관련해서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의 현재 지금 시총을 한번 보시면 9,255억이죠. 그만큼 눈에 보이는 거를 팔고 있는데도 9,255억인데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시총이 1조 200억입니다. 그만큼 1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문화를 파는 행위인데도 1조를 돌파했다는 것은 그만큼 1조를 조금 지지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엔터주가 3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CJ ENM, 그리고 두 번째가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N까지 3개 올라와 있는데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지금은 라이징 스타라고 하죠. 향후에 대한 성장성이 가득한 그런 곳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개별주 장세는 맞대 거기 안에서도 전자결제 관련주 그리고 지금 엔터주 관련주 그리고 모바일 게임 관련주가 상당한 큰 빚을 내고 있습니다. 그 빚 자체가 지금은 대선 전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 그 점을 꼭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예. 만약에 테마주를 매매를 하거나 코스닥의 개별주 장세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세 가지 업종 안에서 고르시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는요. 코스닥의 이런 랠리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인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의 주가 자체가 2000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적으로 네. 미끄러져 내려오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을 할 만큼 했다. 저는 좀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더라도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끌어올라 왔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외국인 매집이 상당히 했는데요.
외국인은 할 만큼 해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필요한 수급은 어디냐? 투신권이죠. 우리가 흔히들 펀드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그 물량 자체가 유입되기 전에는 2000포인트를 조금 뚫기는 어렵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좀 나와 있는 게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 상당한 큰 매수세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희망을 좀 많이 안겨줬고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대비되는 것은 투신이었죠. 투신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투신권 자체가 다시 그 매수세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지금 2000포인트를 뚫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 월요일 장에서 투신권에서 다시 그 매수세에 동참을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는 조금 우리가 코스피에도 관심을 둬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대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랠리는 당분간은 지속된다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일단은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가 코스닥에서 먼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랠리 자체가요. 쉽게 그만둘 랠리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꾸준히 갈 수 있는 차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요. 셀트리온이라든지 서울반도체 과거에 명성을 떨치던 기업이 지금 주가 자체가 뭐 크게 오르는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대안으로서 모바일 게임주라든지 아니면 엔터주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주가 떠오르면서 지금 코스닥 자체를 버텨주고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욱더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의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는 것 뿐이지 랠리는 충분히 계속될 수 있다. 그리고 월요일 장에서는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모색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좀 투자하는 관점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시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소형주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관심 종목요. 네. 제가 뭐 지금 1시까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계속적으로 아침에 생각했던 게 멜파스였는데요. 멜파스가 좀 올라서 LB 세미콘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LB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면 일단 LG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터치 패널에 대한 칩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성적보다는요. 앞으로의 3분기 그리고 4분기가 조금 더 전망되는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일단 애플발의 LG 디스플레이 패널의 점유율 확대가 조금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외형 성장과 원자재 가격 자체가 지금은 하락형이기 때문에 약간은 더욱더 수익성 개선이 주목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또한 2분기에 못지않는 실적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우리가 턴어라운드 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가 자체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관심 있게 한번 좀 지켜보시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적으로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예. 뭐 차트적으로 좀 보시면 일단 전고점 부분이 지금 3,500원대였고요. 오늘 다시 3,585원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지금은 하단에서 어느 정도 다시금 뚫으려고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는 시세의 초입 구간이라고 하죠. 시세의 초입에 지금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구간이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는 방법이 현명하지 않겠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주봉상으로 같이 한번 또 보시면요. 시세 자체를 하단에 지금 일단은 상장될 때 가격 자체가 지금 4,500원대죠. 그런데 하지만 지금은 여기 하단에 지금 3,50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세를 다시금 끌어올리려고 하는 세력이 좀 강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동반되는 거는 분명히 성장성도 있겠지만요. 2분기 실적 자체가 안정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보다는 더욱더 미끄러지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저는 할 수 있다.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을 자세하게 세워본다면요? 예, 매수가 같은 경우에 현재가로 그냥 걸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로 좀 걸어두시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3,300원까지는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3,300원까지 한번 보시고 대신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한 4,000원까지 보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들어오시기 전까지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LB세미콘이 오늘의 관심 종목이었는데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만큼 관심 종목들의 수익률도 좋습니다. 지난주 포트폴리오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난 종목들인데요. 호텍과 한솔재지 20%씩 담아보자 하셨었는데요.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14일에 담았던 코텍은 현재 수익률이 4%입니다. 끝까지 보유해보자 홀딩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한솔재지는 예상하셨던 것보다 조금 강했습니다. 매수가 도달하지 않고 바로 올라가면서 조금 아쉬운 종목이긴 한데요. 두 종목 AS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코텍은 이미 4% 수익 중이고 한솔재지는 그래도 매수 가격 다시 한번 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가격을 9,300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9,000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9,300원 아니었습니다. 아침에는 9,300원대에 와서 저는 매수를 했었죠.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누워서 그 생각을 했었어요. 네. 참 제가 일단은 서울경제TV를 시청하는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큰 추석 선물을 좀 드렸구나. 그래서 네. 혼자 뿌듯하고 혼자 보람을 좀 느끼고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9,350원에 도달했고 9,300에 도달을 못했었는데 제가 조금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볼 때는 다시 9,300원에는 도달할 수 없는 가격대고요. 예. 대신에 한솔그룹 같은 경우에 지금은 눌림목은 아니죠. 제가 항상 하는 건 눌림목 공략인데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유념 있게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게요. 일단 한솔그룹 자체가 조금 재조명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일단 삼성과 지금 CJ 간의 물류 창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금 법정 싸움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한솔 CSN 같은 경우에 같이 보시면 예. 한솔 CSN 한번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 주가 자체가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오르면서 지금 2,000원에서 3,250원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예.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한솔그룹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떠오르는 게 한솔재지죠. 그래서 네. 우리가 흔히들 사무실에서 쓰는 A4 용지를 먼저 떠올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매출 자체가 꾸준히 안정되게 나올 수 있다는 그룹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박스권 상단 자체를 돌파를 하는 시점이었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튀어줘야 될 자리에서 강하게 올라오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포트 안에는 편입을 안 시키겠습니다. 네. 제가 원했던 가격은 9,350원이기 때문에 대신에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개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한솔재지는 꾸준히 지켜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장중 눌림목을 꼭 공략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S 들어봤고요. 최종 포트폴리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까지 한솔재지가 빠지면서 두 종목입니다. 코텍 20%, LB세미콘 오늘의 종목이죠. 역시 비중 20%입니다. 전략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코텍은 12,500원까지 그대로 홀딩해보자 하십니다. 수익률은 4% 넘고 있고요. 오늘의 종목은 LB세미콘입니다. 많이 고민하셨던 종목이라고 하시는데요. 목표가 3,300원, 현재 가격에서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십니다. 네, 지금까지 로즈스탁 이상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